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지수를 조금 더 확장해 볼 겁니다. 지수가, 자, 여기 선생님이 다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은 이렇게 배웠었죠. 요거 중학교 때 배우고 넘어왔었고, 우리가 앞에 1번 강의에서도 이거 설명해 놨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복습해 보고 넘어오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요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사용한다. 우리는 숫자를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와가지고. 그지? 그러면 이 지수에다가 자연수가 아니라 뭐 정수, 유리수, 실수를 대입을 해도 이 법칙이 과연 성립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뭔지 느낌이 옵니까? 그러면 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여기다 정수를 집어넣어도 과연 성립을 할지 의문을 가지고 점점 지수를 확장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연수를 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확장해서 자연수보다 조금 더 큰 게 정수잖아요. 그죠? 그럼 정수를 대입하게끔 한번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인 경우에도 지수 법칙이 과연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새롭게 약속이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의 전제 조건을 한번 보세요. A하고 B가 뭐일 때 실수이고, 그죠? A, B가 실수이고 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요거를 사용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 뒤에 멘트를 M과 N이 정수일 때라고 단어를 바꿨을 때 이 앞부분이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떤 기호를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는지 요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2번 보시면은 자, 지수 법칙의 제일 첫 번째 공식 있죠. 지수끼리는 더한다. 자, 요 공식에다가 M이 0일 때도 성립한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수에다가 정수를 한번 집어 넣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일단은 집어 넣어보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관찰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0을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해결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요 자리에 0이 들어간 거니까 A의 0제곱, 이거 되게 처음 보는 기호가 나왔네요. 일단은 써볼게. A의 n제곱은, 그지? 0 플러스 n, 이건 지수법칙 배웠었던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하고요. 0 더하기 n은 그냥 n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를 자세히 보세요. 그럼 A의 n제곱이 지금 약분되지. 그럼 우리가 처음 등장하는 이 기호는 1이라는 사실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수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이런 게 튀어나왔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 보는 거야. 아, 그러면 A의 0제곱을 1이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약속을 하면은 여기다가도 뭘 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0을 집어넣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겁니다. A의 0제곱은 1이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시면은 그럼 3의 0제곱은 이제부터 뭐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1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100의 0제곱도 1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지수에다가 0을 집어넣고 싶어서 요 약속을 굳이 한 겁니다. 자, 밑에 3번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0 말고 정수에는 음수도 있잖아. 그래서 음의 정수를 대입을 했을 때도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지금 우리가 m은 마이너스 n이라고 정의하면 되고 n은 애초에 양의 정수라고 약속을 해봅시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n제곱, a의 n제곱은 자, 이거는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었죠. 플러스로 계산을 한다. 그럼 플러스로 되니까 이 오른쪽의 지수는 지금 서로가 지워지죠. 그럼 a의 0제곱이 되고 우리가 방금 위에서 a의 0제곱은 1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이라고 일단 써줄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a의 n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죠. 처음 등장하는 이 표현 있지. 지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걸로 굳이 정의를 하기 위해서 얘를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와 같은 식이 도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요런 등식이 도출이 됐네. 아, 그러면 얘를 지금부터 성립한다고 약속을 하자는 거야. 약속을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자, 요렇게 정의를 하면은 음수일 때도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지수에도 0,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우리가 지금부터 역수로 약속을 하는 거야.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역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제곱도 우리가 한번 약속을 했잖아, 새롭게.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 처리해버리면 된다.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 자, 요렇게 역수 처리하면 되는 거죠. 요 계산하시면은 16분의 1. 자, 요렇게 유도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기호를 배운 거야. 자, 밑에 보시면 두 가지를 배웠다. 지수에 0이 들어갔을 때는 항상 뭐다? 1이다. 지수에 음수가 들어갔다.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해라? 요렇게 역수로 바꿔줘라 라고 약속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왜 약속을 했냐?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얘 왜 약속을 했다? 지수에다가도 음수나 0을 한번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기 위해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만들기 위해서라는 관점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수 법칙에다가 정수를 대입하고 싶어서라고 해결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정수 다음에는 유리수도 대입이 되는지 확인해 볼 거야. 그지? 유리수 다음에는 실수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수에다가 실수를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수 함수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참고사항을 가지고 넘어올 건데 여기 이 표현을 되게 간과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거 보시면은 A가 0이 아닐 때 지금 약속을 했어. 여기 표현도 보시면은 A가 0이 아닐 때 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A가 0이라면 0의 0제곱이나 뭐 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얘는 약속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착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0의 0제곱은 1이죠 선생님. 막 이런 애들이 많은데 공부 안 한 거죠. 애초에 0이 아닐 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0은 애초에 생각하지 않는 거야. 요거는 꼭 뭐 중요하진 않지만 없다. 그냥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가 중학교 때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거듭제곱은 그 횟수만큼 곱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러면 2의 0제곱은 1을 0번 곱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은 애초에 틀린 겁니다. 거듭제곱의 정의는 얘가 맞는데 얘는 이걸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수 법칙에다가 정수를 한번 대입해보고 싶기 위해서 정수를 대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기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약속이야. 0번 곱한 게 아니야. 그래 이런 것도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번 곱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이런 기호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로 바꿔준다. 아니면 역수를 마이너스 제곱으로 표현한다. 약속이다 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와야지 이걸 횟수로 곱했다. 거듭제곱의 정의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의 0제곱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죠.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자 2번도 보시면은 3제곱근 7의 0제곱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뭐라고요? 1이다. 얘도 마찬가지야. 자 2의 마이너스 4제곱은 어떻게 계산을 한다? 마이너스 제곱이 붙었을 때는 역수 처리를 해버린다. 그래서 2의 4제곱분의 1로 계산하면 되겠고 얘는 1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역수 처리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7분의 1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0제곱은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고요. 어떤 수의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 처리를 해버린다. 요건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4번 보시면은 위와 같이 지수의 범위를 확장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여기 써놨습니다. 일단은 위와 같이는 전 페이지에 적어놨긴 했지만 어떤 걸 약속을 했을 때 a의 0제곱은 1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역수 처리를 해버린다. 자, 요런 약속 두 가지의 약속을 했을 때 이제부터는 지수 법칙에다가 정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작할 때 어떤 것이 새롭게 약속이 되고 바뀌는지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하려고 했으니까 지수 법칙에다가 정수를 대입하려고 했는데 어떤 게 변하는지 볼 거야. 어떤 게 생겨나고. 그럼 생겨난 게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되겠지. 새로운 기호가 약속이 됐고요. 또 뭐가 달라졌는지 좀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은 A, B가 실수일 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지? 정수일 때는 실수가 아니라 달라졌네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A, B가 실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졌죠. 조금 까다로워졌지. 이번에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전범위였는데 0일 때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지수에다가 정수를 대입하려고 봤더니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바꿔준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지수 법칙을 정수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적용 대상을 당연히 확대하려다 보면은 조건을 점점 더 걸어야겠지, 그지? 더 많은 대상에게 적용을 하려면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적용을 해 나가야지만 적용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오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증명은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논리적 흐름을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선생님은 요 1번 공식 지수에다가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도 이렇게 지수들의 합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 논리적 흐름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증명을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둘 다 양의 정수일 때는 상관이 없지. 우리가 앞에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에서 이미 성립을 했으니까 양수 말고요. 양수 음수, 양수 0 이런 경우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마이너스까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럼 케이스 분류를 세 가지를 해야겠네. 자, 첫 번째로 m과 n이 모두 음의 정수일 때 자, 여기를 스타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m과 n이 모두 음의 정수니까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m은 마이너스 p 그리고 n은 마이너스 q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때 p, q는 양의 정수.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요거 플러스잖아. 요 플러스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왼쪽 식에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 식에 도착하면 되겠지. 자, 왼쪽 식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야. 자, 그럼 m과 n은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얘네 표현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p제곱 그리고 a의 마이너스 q제곱 여기까지 유추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약속 하나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n제곱은 역수로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 그럼 얘네들을 마이너스를 날려버리고 싶은 거야. 우리가 앞에 배웠던 법칙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날립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역수로 바뀐다. 그래서 a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a의 q제곱분의 1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어서 나가봅시다. 자, 그러면 자, 얘네들 잘 보세요. p하고 q는 애초에 양의 정수잖아. 그럼 분모끼리 곱하면 되는데 양의 정수일 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그냥 사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a에 p 플러스 q 분의 1 자,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선 지수 법칙을 적용한 거야. 중학교 지수 법칙.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운 약속을 하나 했잖아요. 분수 형태를 이렇게 바꿔주려면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지, 그지?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럼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가지고 오면 되겠네. 얘네들은 새롭게 약속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얘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p는 m이고 마이너스 q는 n이니까 a의 m 플러스 n.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결국 왼쪽에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 식으로 도착을 했죠. 우리가 중간에 사용한 법칙들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법칙을 사용했고요. 이 빨간색 부분은 새롭게 정의된 부분을 가지고 전개를 해나간 거야.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음의 정수일 때는 이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사실을 끌어낸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부호가 다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m이 양의 정수, 그리고 n이 음의 정수일 때. 자, 이런 경우를 할 때는 얘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 표현만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n은 마이너스 q라고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q는 양의 정수.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로 도착하면 되겠지. 그럼 a의 m제곱, a의 n제곱을 한번 논리 전개를 한번 해 나가 봅시다. 그럼 요 n은 마이너스 q제곱이니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되잖아. 중학교 지수 법칙 쓸 거면 이 마이너스 날려버려야 되니까 새로운 약속으로 가지고 옵시다. 그러면 a의 q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겠지. 그럼 얘를 표현을 할 거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q제곱. 자, 이렇게 나눠지죠. 나누기로 표현이 되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듯이 나누기일 때는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네. m과 q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면 돼. 자, 첫 번째, m이 q보다 클 때, m과 q가 같을 때, 그리고 m이 q보다 작을 때 각각 값이 다르게 표현이 됐었죠. 앞에 게 더 컸어. 그럼 단지 얘네들을 뭐 하면 됐다? 빼면 됐었고, 만약에 같았으면 1이었고,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았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역수를 취해서 뒤에서 앞을 뺐었죠. 이렇게 표현한 거 기억나죠? 중학교 버전의 지수 법칙이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q가 지금 n이죠. 그러면은 a의 m 플러스 n. 자, 이렇게 종결시키면 되고요. 자, 얘는 잘 보세요. 자, 1은 a의 0제곱이잖아. 근데 m과 q가 같으니까 m 빼기 q는 0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 대신에 a의 m 빼기 q. 자, 요렇게 쓸 수 있겠지. m 빼기 q는 0이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q는 n이니까 얘는 a의 m 플러스 n 제곱이다. 요렇게 종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역수의 형태로 나왔으니까 얘를 뒤집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a의 m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 될 거야. 뭐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결국 얘도 a의 m제곱 플러스 n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도착 지점이 전부 다 같네요. 그죠? 그럼 얘도 성립이 된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증명하면 끝이 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m이 0이고 n이 0이 아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둘 중에 뭐가 0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a의 m제곱, a의 n제곱을 계산을 해볼 건데, 자, m이 지금 0이잖아. 그러면은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a의 0제곱은 우리가 앞에서 1로 약속을 했었죠.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a의 n제곱 그냥 나오게 될 건데 여기다 플러스 0 해도 상관없겠죠. 마찬가지로 0은 m이었잖아. 결국에 a의 m 플러스 n이다 라는 사실까지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다 증명을 했으니까 따라서 m과 n이 정수일 때 뭐가 성립을 한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계산할 때는 지수끼리 단지 더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사실을 끌어낸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1번만 증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논리로 2번, 3번, 4번 논리를 다 증명을 해보시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2번 보시면은 나누기일 때는 이제 그냥 케이스 분류 없이 그냥 앞에서 뒤에 거 그냥 빼면 된다. 되게 표현이 간단해졌죠. 왜냐?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쓸 수 있게 되니까, 지수에다가.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m제곱의 n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괄호 밖에 거듭제곱이 있을 때 각각 거듭제곱 해주는 거, 분배하는 것처럼 거듭제곱 해주는 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결국 달라지는 게 없어. 자연수일 때,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에서 달라지는 거는 요 표현이죠. 지수에 마이너스, 빼기가 들어간다는 거 말고는 정확히 성립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이해를 한 번은 하시고 넘어오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수법칙 간단히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밑이 같네요. 밑이 같을 때는 지수끼리 단지 덧셈만 하면 된다. 그러면 3에 마이너스 5 플러스 2제곱이 되니까 자, 얘네 계산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죠. 3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지? 근데 마이너스는 우리가 역수로 취해버리니까 3의 세제곱분의 1일 거란 말이야. 얘는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27분의 1.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2번 보시면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단지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2에 3 곱하기 마이너스 2로 처리하면 되고, 자, 얘네들 계산하면 2에 마이너스 6제곱이야. 마이너스 있네. 그러면은 역수 취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계산하시면 64분의 1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 거고, 자, 3번도 한번 봅시다. 앞에 거는 a의 4제곱. 자, 뒤에 거 이거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그럼 a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죠? 얘네 둘 곱하면 되니까. 나누기일 때는 앞에서 뒤에 거를 그냥 뭐 해라? 그냥 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a의 8제곱이 될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안에 두 개가 있고 밖에 거듭제곱이 있어. 그럼 이 각각을 거듭제곱 시켜주면 되니까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b 4제곱의 마이너스 2제곱 각각 거듭제곱 해주면 되겠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네들 곱하면 되고 얘네들도 곱하면 되겠네. 그런데 마이너스 불편하니까 얘 역수치에서 내려버립시다. 그럼 b의 8제곱분의 a의 6제곱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